뭐 기분 좋으면 노래방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방이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이 안쪽 노래 부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뭐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뭐 서류팔도 들고 있고요.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노래는 안 부르고요. 이것저것을 둘러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업주랑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둘러보고 노래방에서 노래는 안 하고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손님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뒷짐지고 둘러봤던 사람들 노래는 여전히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업주랑 얘기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단속반입니다. 술 판매, 도우미 등 불법 영업 노래방 단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김복주 의원님. 예. 아니 노래방에서 뭔가 불법적인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단속 나왔는데 왜 뉴스파이터가 이거를 다룰까요? 김복주 의원님. 저기 지금 단속을 나온 사람들은 단속 권한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어허. 저기 단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자체에 풍속 관련 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거나 특사경이라고 일반적으로 네, 부르죠. 특별사법경찰. 아니면 이 관할 경찰관들이 단속을 할 수 있어요. 네네. 노래방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 행위는 뭐 뻔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도우미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주류 제공하는 거예요. 주류 판매하는 거. 네네. 그런데 아무런 그 이 단속 권한이 없는 이른바 유령단체, 네. 무등록 그 유령단체 이름은 이겁니다. 네. 불법 비리 척결 운동 충북 연합회. 야 이름은 어마어마하네요. 네. 얼핏 들으면 뭐 그 국가 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하. 불법 비리 척결 운동 연합회. 그러네요. 충북 그 연합회. 그렇다면 네. 충북 연합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게 전국적인 단위의 어떤 조직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요. 머리 쓴 거죠 나름대로. 네.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네. 그걸 이제 빌미로 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네. 그런 형태의 비리를 어떻게 보면 그 범죄를 저지르다가 아하. 적발이 된 겁니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뭐 이런 이 업주들도 만약에 이런 불법 영업 뭐 도움이나 주류를 팔는 마음을 가졌다면 웬만한 단속에는 대비했거나 그냥 혹시 공무원을 사칭하면 헤이 진짜 공무원 맞아요? 이랬을 텐데 어떻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러면? 이 가짜 단속반 일당 등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합니다. 일단 명패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체 제작한 신분증도 있고요. 네. 그럴듯한 사무실까지 차려놓고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7명, 8명의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행동 강령도 만들고요. 세상에. 직책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누군가를 호칭했을 때 그 직책까지 부르면서 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럴듯한 단속원으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노래방 업주들이 아 진짜 단속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2년간 10일에 걸쳐서 무려 6천만 원 상당을 갈취를 했다라고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김 씨를 포함해서 8명이 같이 움직이면서요. 조직적으로 이렇게 갈취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경찰에 신고한 거 취소해주겠다. 그리고 당신들 노래방에서 원래 술 못 팔지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면 가능하잖아요. 변경해주겠다. 공무원한테 척탁할 테니까 돈을 내놔라. 이렇게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세상에 2년 동안 이런 짓을 하고 다녔고요. 피해를 보신 분들,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 금액이 6천만 원 정도에 달한대요. 그런데 김복주 의원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것도 덩치 좀 좋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노래방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그것도 파일을 들고 있어요. 뒷짐지면서 이건 뭐예요? 노래방 업주한테 이건 뭡니까? 이거 시설 뭐고 지금 술 팔았죠? 그리고 지금 도우미 고용했죠? 이렇게 하면 업주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해도 불법 행위를 일반인이 와서 시비를 걸으면 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 부담 갈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전과 37범이에요. 네? 이제 제가 이 사건 했던 그 경찰관하고 얼핏 통화를 한번 했는데 마른 안주가 사고 쳤습니다 그러길래 뭔 소리가 무슨 그랬는데 말이에요?
마른 안주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마른 안주 이렇게 지급하던 사람이니까 그 납품하던 사람이니까 이 노래방의 이 성향 돌아가는 영업 형태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겠네요. 그거를 미끼로 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이런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전과가 한 37개 정도 되는 53세의 김모 씨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사고를 친 건데 네. 업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 진술서를 써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112로 신고해가지고 지금 술 파는 거 바로 저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일단 진술서를 써주세요. 생각해 볼 테니까 우리가.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당장 적발되는 것보다는 진술서를 써주고 어떻게 사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거를 미끼로 해서 이제 돈을 뜯어 먹는 거죠. 이게 이런 사기 행각이요. 물론 노래방이 불법 영업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 영업장의 약점을 알고 이렇게 등쳐먹는 사기꾼들 더 나빠요. 2년에 걸친 사기 행각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됐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반응을 가장해서 돈을 발차고 있다는 첩보를 있어서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영업정지하고 하니까 그런 게 두려워서 이제 자기들이 불법 행위를 해서 단속을 당한 거에 있고 이제 그 시민 단체라고 하니까 인가된 건 줄 알고 괜히 겁을 먹고 그런 거죠. 뭐 억울한 거죠. 한 부분이죠. 뭐. 저희들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신고를 꺼리는 상황도 있었고 진술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호를 해주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요. 들이닥쳐가지고 곳곳에 막 사진도 찍고 하니까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장영 교수님. 그렇죠. 저는 이 사건 보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아까 뒷짐지고 있는 거 보면 딱 공무원 모습이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단속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비리나 불법 척결하는 시민단체다라고 가정을 해서 와서 이제 이런 거 단속하러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줄게요. 봐주는 조건은 돈 내놔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당한 노래방 업주들이 몇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경찰에 또 신고를 못하는 게 본인들이 먼저 위법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일을 당하고 돈을 뜯기면서도 스스로 신고를 또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마도 이 노래방 업주들이 이런 걸 주변에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경찰에서 이 첩보를 입수를 하고 노래방 업주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라. 근데 노래방 업주들이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설득하는데 경찰이 애를 좀 먹었다고 하고요. 결국은 피해자들의 어떤 진술을 확보를 해서 이 불법단체 불법 행위를 붙잡았습니다. 이게요. 네네. 이 제보가 들어온 이유는 그 노래방 업주 친구 중에 형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화가 나니까 이 노래방 그 업주가 자기 친구 형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무슨 비리척결 운동 뭐 연합회라는 데가 나와가지고 막 그 겁주고 그래 나만 당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다 하니까 이게 이제 내사에 착수하고 이 적발을 한 겁니다. 네. 이래서 좀 뭐랄까요. 경찰분들의 이 첩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실제로요. 이들이 차린 사무실 간판을 봤더니요. 이렇게 써 있어요. 불법 비리 척결 시민연대. 혹시라도 이거 단체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사무실로 와볼래? 혹시 그럴 요량으로 만들었겠죠. 진짜 불법 비리 척결 시민연대라고 간판까지 있는 사무실까지 만들어놨으니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이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돈을 다 줬을 거예요. 뭐 한다고 200만 원, 뭐 한다고 150만 원, 뭐 한다고 200만 원. 이러다가 쌓이다 보니까 6천만 원 정도의 피해 금액이 달했는데 임신원 변호사님, 요즘 범죄 수법이 정말 나날이 글쎄요 발전한다. 전 진화라는 표현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의 상권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면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포괄적인 걸 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동네에서 여러 가지 조직 세력들이 불법을 자행해 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방금과 같은처럼 그 어느 정도의 약점을 갖고 있는 그런 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 업주의 그 약점을 미끼로 해서 오히려 갈취 행위를 하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여성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단 여청단이라고 불렀는데 그 여청단 사건에서도
자신들이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하고 네. 또 청소년들 상대로 여러 가지 뭐 미투 운동에 반대되는 뭐 넥스트 투 미라는 네. 그런 운동을 하면서 경기도에 그것도 공식적인 비영리 단체로 등록까지 했어요. 아하.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캠페인 활동을 했는데 네. 사실상 그들이 그 단체를 설립했던 목적은 네. 이런 노래방이나 네. 성매매 업소에 가서 네. 자신들이 여청단이라는 신원을 밝히면서 네. 내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아하. 나에게 어느 정도 상납을 하라라는 전형적인 똑같은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불법이 존재하는 곳에 또 다른 불법이 그러네요. 쌓이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업주들이 신고하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도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본인도 신고하면 또 불이익이 받을까봐.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죄는 반드시 신고하셔서 네. 반드시 이런 사회 불법적인 맞아요. 것들이 없어져야 할 것이고 네.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진 신고를 하면 네. 면책을 해주는 아하. 그런 장치를 네.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로 저렇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신고를 잘 못해요. 실제로 그리고 또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지만요. 어쨌든 꼭 신고가 필요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약점을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노래방에서는 정말 노래만 부를 수 있게 장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약점 잡힐 게 전혀 없습니다. 떳떳하니까요.